짝. 서울 강남 한복판. 고급 빌라 거실에서 뺨 맞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28세 여자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얀 원피스에 단정한 단발머리. 온순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김유리. 이 집의 며느리였어요. 눈앞에 55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에 진주 목걸이.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시어머니 박정희였습니다. 이게 밥이야? 개밥이야?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면 다야? 다시 해.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32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시누이 박선영이었습니다. 오빠가 왜 저런 애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정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게. 집안도 변변찮고 얼굴도 그저 그렇고. 선영이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착하니까요. 개처럼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둘은 킥킥 웃었어요. 부엌에서 유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요리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김유리, 28세. 결혼한 지 2년 된 새댁이었어요. 남편은 이준호, 30세. 중소기업 부장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부드러운 말투. 처음엔 완벽한 남자처럼 보였어요. 2년 전 소개팅에서 만났습니다. 유리씨, 첫눈에 반했어요. 정말요? 네. 이렇게 예쁜 분은 처음 봤어요. 준호는 다정했어요.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1년 만에 청혼했습니다. 유리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유리는 감동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그녀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어요.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고 유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준호의 집안은 달랐어요. 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 어머니는 전업주부지만 집안의 실세였습니다. 시누이 선영은 유명 쇼핑몰 대표였어요. 중산층 이상의 집안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했어요. 500명이 넘는 하객이 왔습니다. 유리는 행복했어요.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정희는 처음부터 유리를 싫어했어요. 집안이 왜 이래? 부모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유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세요. 식당? 정희가 코웃음 쳤어요. 우리 준호가 식당집 딸이랑 결혼했다고? 창피해서 어떡해. 유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결혼한 지 한 달 후 시누이 선영이 찾아왔어요. 언니, 오빠한테 들었어. 언니 집안이 완전 가난하다면서. 유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영이 비웃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왜 그런 집안 딸이랑 결혼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유리는 참았어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계속했어요. 그래도 오빠가 좋아하니까 내가 참아줄게. 대신 알아서 잘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온순한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잠깐 변했어요.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유리를 구박했습니다. 청소가 왜 이래? 다시 해. 네, 어머님. 밥이 왜 이렇게 짜? 걔도 안 먹겠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유리는 모든 걸 참았어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준호는 어땠을까요? 우유부단했어요. 시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유리야, 엄마 말 좀 들어. 왜 맨날 혼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이 이거야? 좀 더 노력해. 유리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더 노력할게요. 준호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때가 안 됐어.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녀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그녀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김유리. 본명은 한유리. 대한민국 5대 재벌 한성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갔어요. 20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한재민. 그는 유리의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유리는 그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유리가 20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가 유리의 손을 잡았어요. 유리야, 내 엄마,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유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다만 그 집안 사람들이 나쁜 거야. 어떤 사람들이요? 내 아버지 주변 사람들.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사람들. 어머니가 기침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도망친 거야. 너를 지키려고. 엄마. 유리야.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해. 겉모습에 속지 마. 진짜 모습을 봐.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유리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한재민 회장은 유리를 반겼어요. 유리야. 보고 싶었다. 아버지. 미안해. 내 엄마한테. 너한테. 정말 미안해. 유리는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 존재를 비밀로 해주세요. 왜?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요. 유리는 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자신의 신분을 숨겨달라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한재민 회장은 동의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위험하면 바로 알려. 내 아버지. 유리는 가짜 이력을 만들었어요. 가난한 식당집 딸. 평범한 회사원. 그게 유리의 가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를 만났어요. 소개팅이 아니었습니다. 유리가 직접 접근한 거예요. 왜? 준호의 집안을 조사했거든요. 준호의 아버지 이상철. 건설회사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뒷거래가 많았어요. 부정부패, 탈세, 노동자 착취,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유리의 외삼촌 회사를 빼앗았어요. 외삼촌은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리는 복수를 결심했어요. 이준호에게 접근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혼은 작전의 일부였어요. 시댁 내부로 들어가서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하나씩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유리는 참았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을, 시누이의 멸시를, 남편의 배신을, 모든 걸 참았습니다. 기회를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결혼 1년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날 저녁 유리는 남편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호가 샤워하는 동안 살짝 들여다봤어요.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 수진이.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보자. 유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불륜이었습니다. 한수진, 29세. 준호의 직장 동료였어요. 유리는 수진을 조사했습니다. 예쁜 얼굴에 날씬한 몸매, 야심 있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준호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유리는 분노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약점을 더 찾아야 했습니다. 유리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어요.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 1년 6개월 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남편 준호의 불륜이 대담해졌습니다. 퇴근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집에 없었어요. 유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있다는 걸. 어느 날 저녁 유리는 준호에게 물었어요. 오늘도 야근이에요? 응. 회사 일이 많아서.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준호는 서둘러 나갔어요. 유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차가 출발했어요. 유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앱을 실행했어요. GPS 추적 앱이었습니다. 남편 차에 몰래 달아둔 거예요. 화면에 위치가 떴습니다. 강남 영호텔. 유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증거가 하나 더 쌓였네. 유리는 사진을 찍기 위해 나갔습니다. 호텔 앞에서 남편과 수진이 나오는 걸 봤어요. 둘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조용히 사진을 찍었어요. 차 안에 숨어서요. 다 찍었어. 이제 좀 됐네. 유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잠들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 정희가 찾아왔습니다. 유리야. 네, 어머님. 준호가 요즘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정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가 어려워. 사업이 잘 안 돼. 그래요? 몰랐어요. 정희가 유리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복 없어서 그래. 네? 시집 와서 재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지. 유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희가 비웃었습니다. 죄송하면 뭐해. 돈이라도 벌어와. 유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좋은 정보네. 유리는 준호의 회사를 조사했어요. 아버지 한재민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준호 회사 상황 좀 알아봐 주세요. 왜? 필요해요. 한재민 회장은 조사를 지시했어요. 3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호 회사 현황. 부채 50억 원. 6개월 내 부도 위기. 불법 회계 의혹. 유리는 서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생각보다 심각하네. 이거면 충분해. 유리는 약점을 하나 더 확보했습니다. 결혼 2년 차. 신우이 선영이 유리를 찾아왔어요. 언니. 뭐야? 선영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빠 불륜하는 거 알아? 유리의 눈이 커졌어요. 연기였습니다. 뭐라고요? 오빠가 바람피워. 직장 동료랑.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영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 이거 봐. 오빠 완전 바람둥이지? 유리는 충격받은 척했어요. 이럴 수가. 선영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언니, 이거 어떡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이혼할 거야? 유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왜?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이혼 안 해? 선영이 눈을 빛냈어요. 뭔가 노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가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요. 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돈도 없고 이혼하면 길거리에 나 앉아요. 선영이 코웃음 쳤어요. 불쌍하긴 하네.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언니, 나한테 잘하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
무슨 말이에요? 오빠 불륜 사실. 엄마한테 말 안 할 수도 있거든. 대신요? 선영이 웃었어요. 내 말 잘 들어. 알겠지?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선영이 만족한 듯 나갔어요. 유리는 문이 닫히자 눈물을 닦았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협박하겠다고? 좋아. 더 좋은 카드가 생겼네. 유리는 선영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선영이 운영하는 쇼핑몰, 가품 판매, 탈세, 직원 임금 체불, 불법 투성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선영이 남편 준호와 불륜 상대 수진을 연결해줬다는 거였습니다. 일부러요. 왜? 오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유산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선영의 계획이었어요. 오빠 부부를 이혼시키고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거였습니다. 유리는 서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재밌네. 신우이가 이 정도일 줄이야. 유리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신우이의 불법 사업, 시아버지의 부정부패, 모든 게 준비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어요. 준호 아버지 이상철의 60세 생일 파티. 이씨 집안의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였어요. 사업 파트너, 정치인, 언론인 모두 이상철에게 아부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리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참석했어요. 평소처럼 조용하고 얌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희가 유리를 불렀어요. 유리야. 네, 어머님. 오늘 행사 도와. 음식 나르고 설거지하고. 네, 알겠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신우이 선영이 비웃었습니다. 언니는 가정부야? 유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불륜 상대 한수진이 나타났어요. 준호의 초대로 온 거였습니다. 대담하게도 부부 행사에 불륜녀가 온 거예요. 수진은 유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 씨 맞죠?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진이 웃었습니다. 저 한수진이에요. 준호 씨 직장 동료. 아, 네. 반갑습니다. 수진이 유리를 위아래로 후어봤어요. 소문대로네. 정말 착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귓속말로 말했어요. 근데 있죠. 준호 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아내가 너무 지루하대요. 재미없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저한테 온 거래요. 유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불쌍하다. 남편한테 버림받은 것도 모르고 착한 척하고 있네. 수진은 웃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유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오늘 내 인생도 끝이야. 유리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 30분 후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였어요. 오후 7시 30분. 이상철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60세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박수가 터졌어요.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 아들 준호를 회사 전무로 승진시키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준호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게 뭐지? 화면이 바뀌었어요. 사진이 떴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 둘이 키스하는 장면. 모텔 앞에서 손잡고 있는 장면.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저거 뭐야? 이준호 전무가 바람 피운 거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다음 화면이 떴어요.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좋았어. 오빠도. 아내는? 신경 쓰지 마. 걔는 바보야. 내가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거든. 연 회장이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어요. 다음 화면. 이상철 회장의 불법 거래 내역. 뇌물수수. 탈세. 불법 하도급.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누가 이러는 거야? 다음 화면. 신우이 선영의 쇼핑몰 불법 내역. 가품 판매. 탈세. 직원 임금 체불. 선영이 비명을 질렀어요. 거짓말이야. 저거 조작이야. 연 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 회장 한쪽에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28세 여자. 김유리였어요. 유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시선이 유리에게 향했어요. 저는 이 집의 며느리 김유리입니다. 아니, 정정할게요. 유리가 미소 지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제 본명은 한유리입니다. 한성그룹 회장 한재민의 외동딸이에요. 연 회장이 얼어붙었어요. 뭐? 한성그룹 재벌가 딸이라고? 시어머니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무슨 재벌가 딸이야. 유리가 손을 들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성그룹 공식 발표문. 한재민 회장의 외동딸 한유리 씨를 공식 후계자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유리와 한재민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 연 회장이 술렁였어요. 진짜야. 한성그룹 회장 딸이 맞아. 정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럴 리가. 유리가 말했어요. 2년 전 저는 일부러 이 집에 시집 왔습니다. 왜냐고요? 10년 전 이상철 회장이 제 외삼촌 회사를 빼앗았거든요. 외삼촌은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연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복수하려고 왔습니다. 2년 동안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유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의 불륜, 시아버지의 불법 거래, 신우이의 탈세, 전부 여기 있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어요. 유리야, 이게 무슨 짓이야? 유리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당신이 뭘 했는지 모르는 거야? 2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시어머니가 나를 때릴 때 모른 척 했잖아.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유리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의 남편 뺏어놓고 나한테 불쌍하다고 했지? 지금 누가 불쌍한지 봐.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유리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2년 동안 저를 때리고 모욕하셨죠?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리야, 나는. 유리가 끊었습니다. 늦었어요. 유리가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선영씨, 오빠 불륜을 이용해서 나를 협박했죠. 유산 독차지하려고요. 선영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유리가 녹취 파일을 재생했어요. 언니, 나한테 잘하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 오빠 불륜 사실 엄마한테 말 안 할 수도 있거든. 대신 내 말 잘 들어. 선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유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저는 이 집안과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철 회장과 이준호 전무, 박선영 대표를 사기 횡령 탈세 혐의로 고소합니다. 연 회장 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철 씨, 이준호 씨, 박선영 씨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정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우리 가족이 왜?
유리가 정희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2년 동안 저한테 하신 일 기억나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개밥 같다고 하셨죠. 뺨도 때리셨고요. 복 없다고 욕하셨죠. 유리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제 그 대가를 받으세요. 경찰이 이상철, 준호, 선영을 데려갔어요. 연회장에는 정희만 남았습니다. 유리가 정희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뭐야?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특히 며느리를요. 유리가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후 저는 한유리로 살겠습니다. 김유리는 오늘 죽었어요. 유리가 연회장을 나갔어요. 밖에서 검은색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한재민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유리야, 잘했어. 아버지, 힘들었지? 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한재민 회장이 딸을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집에 가자. 네, 아버지. 차가 출발했어요. 유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씨 집안의 저택이 멀어져 갔어요. 2년간의 지옥이 끝났습니다. 복수도 끝났어요. 유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제가 해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유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지방법원 이상철, 이준호, 박선영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상철은 사기, 횡령, 탈세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이준호는 공범으로 징역 5년, 박선영은 탈세와 사기로 징역 3년. 모두 감옥에 갔습니다. 한수진은 불륜 스캔들로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SNS에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했습니다. 시어머니 정희는 남편과 자식들이 모두 감옥에 가면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씨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성그룹 본사 유리는 새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한성그룹 부사장 한유리. 명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사장님, 들어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정 알려드릴게요. 그래. 오후 2시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오후 4시에 기자 간담회가 있고요. 저녁에는 아버님과 식사가 있습니다.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비서가 나가려는데 유리가 불렀습니다. 잠깐. 네? 오늘 날씨 어때? 맑습니다. 유리가 미소 지었어요. 좋은 날이네. 유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2년 전 이 자리에 서게 될 줄 몰랐습니다. 착한 며느리 김유리는 죽었어요. 지금은 한성그룹 후계자 한유리였습니다. 유리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복수했어요. 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게요. 엄마가 원했던 것처럼 착하게, 하지만 강하게. 유리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후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하러 갔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회의가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당당하게 회의를 이끌었어요. 2년 전 시댁에서 구박받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재벌가 후계자였어요. 수백억 원의 사업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리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었어요. 유리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끝났다. 유리가 중얼거렸어요.
2년간의 복수가 끝났어. 이제 새 인생이야. 유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며느리 김유리는 죽었어요. 하지만 한유리가 태어났습니다. 더 강하고 더 당당한 여자로요. 유리는 옥상을 내려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한성그룹은 더욱 성장했어요. 유리는 유능한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늘렸어요. 착한 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가 원했던 것처럼 어느 날 유리는 양로원을 방문했어요. 봉사활동을 하러 간 거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중 한 할머니가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참 착해 보여.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웃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 네, 그럴게요. 유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유리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 베풀 차례야. 양로원을 나오며 유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는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요. 착하게, 하지만 강하게. 유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향했어요. 28세 재벌가 후계자. 끝없이 멸시당하던 착한 며느리는 이제 수천억 원을 움직이는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어요. 착한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더 강해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2년간 시댁에서 멸시당하던 며느리, 치매 노인 취급받던 시어머니, 그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모욕을, 모든 폭력을, 모든 배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모든 걸 되갚았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특히 약해 보이는 사람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끝없이 멸시당하던 착한 며느리는 결국 모든 걸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좋은 사연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